자, 이제 부교재 채울 거고, 부교재 여러분은 이제 53페이지 피면 됩니다. 자, 그럼 유전 용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이라 함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현상이라고 하고, 형질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이나 성질, 기능 등을 얘기를 합니다. 완도의 모양이나 색깔 등이 여기에 해당할 거고, 자,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형질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대립 형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립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하고,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가 상동 염색체인 거고, 같은 위치에 대립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에 대한 게 보라색이랑 흰색이 있다고 하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겉으로 나타나는 형질,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하고, 그래서 표현형이 둥글고 뭐 황색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모양에 대한 거는 이제 유전자형으로 나타내게 되면 라지알, 뭐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 동형 접합자라고 하는 얘네들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에 대한 것, 혹은 모양과 색깔에 대한 게 얘는 다 순종이죠. 자, 그 다음에 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다른 개체를 잡종, 그렇죠. 혹은 이형 접합자, 혹은 이형 접합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 얘네들을 단성 잡종이라고 하고, 두 개가 다 잡종인 것을 양성 잡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잡종 상태에서 외부로 표현되는 형질을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우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성을 유전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우성인 것을, 우성의 표현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여기 뒤에 무엇이 와도 라지알의 표현형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얘가 우성의 표현형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잡종 상태에서 표현되지 않고 순종일 때만 표현되는 걸 뭐라 그래요? 열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체를 의도적으로 수분시키거나 수정시키는 것을 교배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이거 의미 알겠어요? 순종일 때만 표현된다. 잡종일 때는 우성의 유전자 때문에 표현이 안 되다가 순종일 때만 표현이 되는 것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잡종의 표현형이 우성이에요. 자, 그럼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둥이에요. 그래가지고 쌍둥이 연구, 혹은 다른 말로 쌍생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난서 쌍둥이와 2난서 쌍둥이의 형질을 비교해서 특정 형질의 유전과 환경 중에 어느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지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1난성 쌍생아 혹은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같으므로 형질의 차이는 주로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난성 쌍생아는 혹은 2난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다르므로 형질의 차이는 유전적 차이와 환경의 차이가 합쳐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난성 쌍둥이는 완전히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 나는 형질은 환경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1난성 쌍둥이, 쌍생아 같은 경우에 하나의 수정란이 우연치 않게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난성 쌍생아, 2난성 쌍둥이는 처음부터 부스럭거리지 말고요. 2난성 쌍둥이는 처음부터 두 개의 수정란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유전자 구성은 동일하지 않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특정 형질을 가지는 가계도를 조사하는 방법을 가계도 조사라고 합니다. 혐알기 유전, 깃불의 유전, 미맹 유전, 혈우병 유전 연구 등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가계도 작성에 쓰이는 기호들,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손인 거고, 1난성 쌍둥이, 2난성 쌍둥이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자, 그럼 요 가계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미맹은 우성이에요, 열성이에요? 열성. 그 이유가? 그렇죠. 동일한 부모의 표현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4번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열성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서 나오면 그 자녀에게서 나온 형질이 열성이며
이 자녀는 당연히 열성의 순종이겠죠. 혹은 동형 접합이겠죠. 열성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열성 유전자는 부모한테 각각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정상의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둘 다 잡종, 이형 접합이어야 합니다. 이 문장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 얘는 상염색체 연관 유전일까요? 성염색체 연관 유전일까요? 여기선 누구 보면 돼? 아빠와 딸을 보면 되겠죠? 만약에 X염색체 위에 이 유전자가 있다면 아빠가 정상이면 딸은 무조건 정상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얘는 X염색체 연관도 아니고 그다음에 Y염색체 연관도 아니겠죠. 여자한테서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상염색체 연관, 상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유전 형질에 대해 가능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해 얻은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유전의 특성을 연구하는 방법을 집단 조사라고 하고, 체세포의 염색체 수 모양 등을 분석해서 염색체 이상 결과 나타나는 것을 이제 염색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유전자 분석은 특정 유전자를 직접 분리해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염색체 분석은 염색체를 모양, 숫자 등을 확인하는 거고, 유전자 분석은 특정 유전자를 직접 분리해가지고 그 유전 정보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상염색체 유전 보도록 할게요.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단일인자 유전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인 경우가 있고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인 경우를 이제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인 경우는 하나의 형질을 표현하는데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깃불, 혐알기, 눈꺼풀, 정록생명 등이 있고, 일단 복대립 유전에서는 하나의 형질을 표현하는데 3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3가지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대표적으로 ABO식 혈액형이 있어요. 자, 다인자 유전은 이제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의 표현에 관여하는 유전 현상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도 많고 키, 몸무게, 피부색, 지능 등이 다인자 유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상염색체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존재하며 성과 무관합니다. 상염색체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 발현을 결정하는 것으로 우열 관계가 뚜렷합니다. 그 다음에 혐알기, 그 다음에 미맹, PTC 용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깃불, 부착형이냐 분리형이냐, ABO식 혈액형, RH식 혈액형 등이 있고, 이 우열관계가 뚜렷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멘델의 법칙을 만족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멘델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또 배웠었죠? 중간 유전 기억나요? 유전자형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지는. 기억나니? 이거예요. 만약에 우열이 명확하면 레는 라지 R의 표현형, 얘는 스몰 R의 표현형을 나타내겠죠? 그런데 우열이 명확하지 않으면 얘 표현형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문제의 조건에 주어지니까 조건에 맞춰서 풀면 돼요. 수능 같은 데서 나왔을 때.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시. 사람의 상염색체 단일인자 유전에 의한 유전 형질을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형질들은 다 우열이 뚜렷한 겁니다. 혐알기, 그 다음에 눈꺼풀, 그 다음에 깃불, ABO식 혈액형,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A랑 B가 공동 우성입니다. O에 대해서. 그 다음에 RH식 혈액형은 플러스가 우성인 거고, 머릿결은 이제 곱슬머리가 우성. PTC 미각에 대해서는 미각자가 우성, 미맹자가 열성. 이마선은 V자 혹은 M자가 이제 우성인 거고, 주근깨는 있는 게 우성이에요. 알겠나요? 자, 혐알기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봤는데 5번, 6번을 통해서 8번에 나타나는 표현형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혐알기가 불가능한 사람은 우성이에요, 열성이에요? 열성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형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상인지 성인지 판단할 수 있겠어요?
몇 번을 보면 될까? 얘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요? 1, 2번이랑 5번. 그렇죠. 자, 얘가 만약에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이라면 얘가 열성이기 때문에 열성의 엄마한테서 무조건 열성의 아들만 태어나야겠죠? 그런데 우성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X염색체 유전도 아니고 여성에서도 나타났으니까 Y염색체 유전도 아니고. 알겠나요? 자, 그러니까 얘는 열성이면서 상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이 5, 6, 8과 그 다음에 2, 5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혐알기가 가능한 건 이렇게. 자, 혐알기가 가능합니다. 그 우성형질 혐알기 가능한 거. 그 다음 왜냐하면 혐알기가 가능한 5, 6번 사이에서 혐알기가 불가능한 8번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유전자형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 열성의 표현형부터 하면 됩니다. 얘가 스몰 t인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요거여야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스몰 t일 거고. 그 다음에 9번은 뭔지 모르겠고, 그쵸? 그 다음에 1번도 확실하진 않고, 그렇지만 4번은 무조건 스몰 t를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대문자 t. 그 다음에 3번 뭔지 모르겠고 7번도 뭔지 모르겠죠? 그러면 이형 접합이 확실한 사람은 4, 5, 6이 될 겁니다. 됐나요? 네. 이거 이해됐어요? 이런 거 이제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깃불 유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가계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얘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먼저 판단해 볼게요. 몇 번을 통해서 우성, 열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1, 2, 5번을 통해 가지고. 알겠나요? 동일한 부모의 표현형을 찾고 갑자기 튀어나온 형질이 이제 열성이다. 그러니까 우열을 판단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X염색체 위에 있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보면 될까요? 힌트가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죠? 얘가 만약에 X염색체 유전이라면 우성의 아버지에게서 열성의 딸이 태어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우성의 아버지에게서 열성의 딸이 태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X염색체 유전도 아닙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염색체 위에 있는 열성 유전이에요. 자, 볼게요. 그래서 우성 형질 1, 2 그다음 여기 또 있었네. 5, 6, 9 6, 7, 9 1, 2, 5와 그 다음에 6, 7, 9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열성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번호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표시해보자. 이제 유전자 알파벳이 남아있네요. 위에도 있었네. 없었네. 자, 그러면 2라고 표현해볼게요. 2 해보세요. 지금 유전자형. 자, 뭐부터 하냐면 열성의 표현형, 이 순종이니까 열성의 표현형부터 역으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2라고 하라고 되는데 R로 하고 있네. 괜찮아요. 그냥 R로 하세요. 여러분들 문제를 꼼꼼히 잘 읽으세요. 알겠죠? 진동 소리였나? 코 고는 건가? 입으로? 자, 해봤나요?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3, 5, 8, 9를 먼저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2라고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요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1, 2부터 합시다. 얘는 요렇게 돼야 되고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6, 7은 9한테 스몰이를 줘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라지를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스몰이를 7, 8한테 줘야 되고 라지이고 그렇지만 10번은 라지인 건 맞지만 뒤에 거는 뭔지 모르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10번은 유전자형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6과 7이 아이를 또 낳는데요. 분리형인 아이가 태어날 확률 라지 스몰이고 분리형이면 뭐를 가지면 돼요? 그치 얘는 다 대문자 가지니까 몇 분의 몇? 그래서 4분의 3 이건 여기 4분의 3 됐나요? 그래서 7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ABO식 혈액형 유전 보도록 할게요. 한 형질을 결정하는데 대립 유전자 종류가 3가지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대립 유전자는 3개 이상이지만 그 중에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므로 단일인자 유전에 속합니다. 자 우열 관계는 A는 B랑 공동 우성입니다. 뭐에 대해서? O에 대해서. 자 그래서 A형은 이렇게 B형, AB형, O형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알겠나요? 네 고마워요. 자 그러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유전자형을 표시해 보라고 합니다. 표시해 보세요. 각 번호에 해당하는 유전자형을 표시해 보자. 일단 해보도록 합시다. 2번은 55여야 하고 그 다음에 4번도 55여야 하고 3번은 2번한테 무조건 5를 하나 받고 A형을 띄워야 되니까 이건데 1번은 A5일까요? AA일까요? AA라면 태어나는 자손 무조건 다 A를 가져야 되니까 O형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가 A5가 될 겁니다. 3, 4번은 이제 얘는 AB인 거고 얘는 55인 거고 그러면 3번과 4번은 2번한테서 무조건 5를 하나씩 받아야 되고 3번이 A형을 띄기 위해서는 1번한테서 A 4번이 B형을 띄기 위해서는 1번한테 B를 받아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 2, 3, 4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4번이 55입니다. 그러면 1번과 2번한테서 각각 5가 와야 되고 얘네들이 A형이고 얘가 B형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은 그렇죠. 2번은 3번한테서 A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1번한테서 A가 왔고 그럼 2번한테서는 B나 혹은 O가 와야 하는데 B가 와버리면 A병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요? O가 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계도 3에서 자녀 한 명이 더 낳을 때 B형일 확률 1, 2가 결혼해서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거래요. 그러면 AO, BO 맞죠? 그러면 B형이 나와야 돼. 그럼 얘 안 되고 얘 되고 얘 안 되고 얘 안 되죠? 그러니까 25%가 나오게 됩니다. 혹은 4분의 1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4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퍼센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가계도 조사했대요. 또 피곤하게 또 조사했네요. 여러분들 피곤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유전자형 표시하고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 누구인지 확인하고 영희와 같은 혈액형을 가지는 여동생이 태어날 확률이에요. 자 확실한 거 먼저 하면 되겠죠. A, B형과 O형은 유전자형이 확실하니까 이거부터 하면 나머지 사람들의 유전자형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부교재 이번 시간에 안 끝날 수도 있겠는데. 혈액형을 가지는 여동생.
다 풀었 아직도 못 말하지. 2분이나 줬는데 말. 일단 유전자형은 다 표시했나요? 좋아요. 그 유전자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편한 거부터 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OO가 될 거고, 얘가 AB가 될 거고, 얘가 OO가 될 거고, 얘가 OO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OO가 될 거예요. 자, 그럼 10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이제 6번과 7번한테서 5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A, B. 그 다음에 0이도 이제 5인데 5가 2개니까 8번한테서 5가 하나 받아야 되고 A형. 그 다음에 4번은 B니까 요거를 받아야 하는데 B면은 BO가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얘가 BB. 미안 지금 드립 치려다가 양갱 미안. 자, 그 다음에 맞죠? BB R아니 지금. 아니 머릿속으로 이제 BB가 나오면 드립 쳐야지 하다가 이제. 자, 아무튼 자, 5번 2번한테서 무조건 5를 받고, 그럼 얘가 이게 되겠죠? 자, 근데 1번은 A입니다. 근데 얘가 AA인지 AO인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나요? 없죠? AA여도 AO가 나올 수 있고 AO여도 AO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형이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건 1번이고, 자, 그러면 8, 9번에서 영희와 같은 혈액형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면 영희와 같은 혈액형은 O형인 거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래요. 그럼 여자가 태어날 확률까지 계산해 줘야겠죠? 자, 그렇죠. 그래서 8번이 줄 수 있는 건 AO, 그 다음 9번이 줄 수 있는 건 O밖에 없으니까 O형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태어날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해서 4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반성유전. 반성유전은 성염색체 위에 그 유전자가 있을 때를 반성유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X 염색체 위에 있는 게 우리가 많이 배웠죠. 자, 그래서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의 나타나므로 남녀에 따라서 형질 발현의 차이가 있다. 이 문장이 조금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X 염색체 위에 있는 것만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 염색체 위에 있어서 성을 따르는 이 유전 현상을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X 염색체가 이제 반성 유전에 속하는 거예요. Y 염색체에는 X 염색체인 유전자에 될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에 대해서 열성인 반성 유전 형질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X를 한 개만 가져도 이 열성 유전자를 하나만 가져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정록생맹과 혈우병입니다. 여러분들 정록생맹 보면 X 염색체 열성 유전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혈우병이랑 정록생맹은 X 염색체 열성 유전이다. 자, 정록생맹 시각세포 이상이 생겨가지고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잘 못합니다. 같이 있을 때 잘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남자는 유전자에 이렇게 되면 정상과 생명을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여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자의 특징은 유전자형이 그대로 표현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성이 얘라고 했으니까 여자의 경우에는 잡종일 때 그냥 정상의 표현형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유전에 대한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보인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생명을 나타내려면 열성의 동형접합이어야 하니까 요 경우에 해당하겠죠.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생명 유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인자인 어머니와 이제 정상인 아버지 사이에서 이런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정상일 확률이 2분의 1, 아들이 정상일 확률이 2분의 1, 자손이 정상일 확률이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럼 반성유전의 특징 한번 볼게요. 어머니가 여기서의 반성유전은 생명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생명이면 이제 열성의 동형 접합이겠죠. 그래서 열성의 어머니에게서는 반드시 열성의 아들만 태어납니다. 이거 우열로 기억하면 여러 군데 이제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딸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아버지는 반드시 생명이어야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성의 아버지에게서는 열성의 딸이 태어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생명 가계도의 예시 보도록 할게요. 자, 봤을 때 생명이 열성임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고, 근데 얘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이미 생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아이가 정록생명이라서 X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걸로 이제 그 사전 지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가족의 구성원의 유전자형 표시해보세요. 생명이니까 X염색체 위에 있고 다행히 우열은 판단할 수 있고, 자, 유전자형 자 적어보세요. 자, 뭐부터 하는 게 편하냐면 남자부터 하는 게 좀 편하겠죠? 남자는 유전자형이 그대로 표현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됐죠? 됨?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유전자를 어떤 알파벳을 쓰라고 되어 있는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생명 열성임을 알았고 얘가 X염색체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얘가 정상, 얘가 생명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혹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남자를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유전 문제 풀이집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고 지금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알겠죠? 다양한 표현 다양한 표현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걸 쓰면 되니까.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부터 할게요. 경민이는 요걸 거고 7번은 요거, 그 다음에 9번은 요거, 10번도 요거, 그 다음에 5번은 요거, 그 다음에 1번은 요거, 그 다음 3번은 이게 될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각각 누구한테 와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됐나요? X 염색체는 생략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아빠한테는 무조건 라지아를 받지만 엄마한테는 뭘 받는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볼게요. 6번 같은 경우에 라지아의 표현형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는 아빠한테는 무조건 스모라를 받고 근데 정상의 표현형이니까 요겁니다. 근데 6번도 확정이 되나요? 안 되죠? 왜냐면 요거는 지금 아빠한테서 왔으니까 얘네들은 다 엄마한테서 와서 얘가 있으면 가능한데 요 뒤에 건 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 일단 라지아의 표현형을 나타내야 되는데 얘가 갖는 X 염색체는 누구한테만 와요? 엄마한테만.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형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은 6번이랑 8번이 될 거예요. 자, 경민이의 정록생명 유전자는 누구한테 왔냐면 4번한테 왔고, 이 4번은 누구한테 왔어요? 2번한테 왔겠죠? 그래서 이사경민입니다. 그 다음에 경민이가 보인자인 여자와 결혼할 경우에 자손에게서 생명이 나타날 확률. 보인자, 일단은 경민이는 스몰 r이랑 Y 염색체를 줄 수 있고, 보인자인 여성은 라지 R과
스몰 r 이렇게 줄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래요? 생맹. 자, 생맹. 자, 라지 r이랑 만난 애들은 다 생맹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몇 분의 몇? 2분의 1. 그래서 50%가 됩니다. 알겠나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죠? 라지 r과 만나면 생명이 나타날 수 없으니까 얘는 굳이 시간 없는데 써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 가계도 문제풀이가 익숙해지면.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생명 가계도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과 생명 중에 열성 형질은 무엇일까요? 생명, 얘네들의 관계를 보면 알겠죠? 그래가지고 요가 태어났으므로, 그래서 또는 1, 2, 5의 관계, 3, 4 민수의 관계를 봤을 때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형질이 자손에게서 갑자기 나타났으므로 얘가 생명 열성입니다. 각 번호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표시해보자. 정상 유전자를 X, 정록 생명 대립 유전자를 X 다시로 표시하래요. 하세요. 네. 우리 다음 시간까지 채워야 되겠는데, 그쵸? 하나. 아니네. 이번 시간 빠르게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힘들어요? 그러면 59페이지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 할 거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58페이지죠? 남은 시간 동안 요거 푸세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요거 짧게 한 5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뒤에 문제도 혼자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설명은 오늘은 여기는 다 할 겁니다. 시험 시간표 여러분들한테 공개됐나요? 네. 생명과학 언제 보죠? 10월 7일 월요일 2교시? 다행히 주말 전날이네. 주말 다음날. 생명과학이랑 뭐랑 같이 봐요? 독서? 국어? 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생명과학을 포기하세요. 만약 두 개 중에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 독서가 시수가 몇이에요? 4? 3이야? 4예요. 시수 높은 거 여러분들이 잘 따놔야지만 등급 계산할 때 이점이 있습니다. 독서도 1등급에서 9등급 나오죠? 그럼 독서에 열심히 독서를 열심히 하세요. 작년에는 생명과학 영어랑 같이 있었는데, 그치? 생명과학은 무슨 죄야 맨날. 그쵸? 해봤나요? 자, 그럼 x랑 x 다시라고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남자부터 하면 편할 거예요. 얘는 x 다시 y, 그 다음에 10번은 xy, 11번 xy, 그 다음에 14번 x 다시 y, 그 다음에 3번은 xy, 그 다음에 5번 x 다시 y, 그 다음에 7번 xy, 그 다음에 얘가 xy가 될 겁니다. 이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는데, 9번 같은 경우에는 아빠한테 무조건 x를 하나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봤더니 남자 두 명의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얘 결국 누구한테 와야 돼? 다 엄마한테 와야 되니까 남자의 표현력이 바로 다른 걸로 확인을 해서 얘 4번이 잡종이구나, 이렇게 바로 감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는 x 다시. 그럼 9번은 확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아빠한테 무조건 뭘 받아요? x 다시. 근데 표현형이 x. 근데 11번의 x는 6번한테 와야 하는데 6번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확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 8번 볼게요. 8번은 바로 x 다시로 표현이 될 거고, 그러면 7번은 13번한테 무조건 x를 하나 줄 거고 8번도 x 다시를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은 표현형이 x인데 5번한테 뭘 줘야 돼요? x 다시.
됐나요? 자, 1, 2, 6번을 봐도 6번의 유전자형 확정이 안 되겠네요. 맞죠? 좋아요. 그러면 표시했고, 민수의 유전자는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그래서 2에서 4에서 민수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다인자 유전 여기까지만 복습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하나의 형질에 나타내는데 이제 많은 유전자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 쌍의 유전자가 관여한다라고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개체수를 조사하면 종 모양의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피부색, 키, 몸무게, 목소리, IQ 등이 있어요.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을 비교했을 때 단일인자 유전은 이렇게 표현형들이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내게 되는데,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내게 되고, 표현형도 2개, 4개 정도밖에 없는데 얘는 표현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들 여기 뒤에는 가계도 풀어오고 여기도 혼자 채워보고 여기도 풀어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